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취미로 가지신 분들은 잠시 바이크를 많이 미뤄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 신도시에 사는 저도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들리던 배기음도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조금 목소리 톤도 틀린 분위기죠. 저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40대 중반이 저도 넘어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전보다 에너지도 떨어지고 뭔가 게을러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저도 하다 보니 생활 패턴상 오전 일찍 일어나도 조금 남는 시간에 살짝 풀어져서 빈둥대거나 유튜브를 한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서 혹은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쓸데없이 막 유튜브를 찾아서 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중은 점점 멈추지 않고 폭주 기관차처럼 늘어가고, 자영업을 한 지도 올해로 한 8년이 됐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해 두었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힘들게 움직이고 그랬었거든요. 무슨 일이든 그렇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도 다니고 뭐 PT도 끊어서 다니고, 하지만 이게 역시나 작심 3일처럼 이게 조금 계속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지속이 안 돼요. 물론 이전 20대 30대보다 텐션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 헝그리 정신이 점점 떨어져 간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저도 뭐 녹록하지 않은 생활에서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말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외국에 좀 나갈 일이 있는데 그럼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학생들처럼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카페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시급이 센 알바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토바이도 뭐 어려서부터 타서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배달 일을 뭐 뒤도 안 들어보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배달일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단순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센스만 있으면은 쉽게 다른 일보다 큰 금액을 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한 달 전쯤 배달 어플을 제가 다운을 받아놨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일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쿠팡이츠다, 뭐 배민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많이 떠서 제가 그 영상들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근데 보는 영상마다 이제 배달 일은 안 된다,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뭐 천대 받고 하대 받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20대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돈 많이 받으면 하는 거지. 사실 그리고 저는 남들보다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일을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웬만하면 나중에 그것도 제가 티어별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놔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구독하는 바이크 유튜버 중에 뭐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뭐 류성님이라고, 그분이 배달 콘텐츠를 찍어서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딱 보고 이거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역시 대형 유튜브는 틀려, 이거 내가 먼저 생각하는데 이게 빠르게 하는구나, 이거 내가 먼저 생각했었는데 진짜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출근하려는데 너무나도 바보 같은 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려 했었는데, 내가 먼저 했었는데 라니요. 그러고 그때 생각났을 때 왜 실행 안 했을까요? 이게 모든 게 제 핑계였던 거예요. 매일 하는 일을 미루고 점점 게을러지는 제 모습이 거울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 너무 핑계만 냈다 생각했던 것을 발빠르게 하던 시기, 그때가 지금도 보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선택을 하는 순간에 가장 빛났을 때였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리고 겪어보지도 못하고 이 나이에 그러면 하면서 간접적으로 느낀 것에 겁을 먹었던 저를 보고 참 힘이 많이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배달 알바를 시작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운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이 좋든 나쁘든 3일 무조건 넘겨보자 하고 마인드셋을 하고 시작해보았습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는 매일 왕복 80km를 바이크나 차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 중에 스쿠터를 타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에는 강서에서 강남으로 가면서 몇 건, 반대로 퇴근 시에는 강남에서 강서로 오면서 몇 건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것도 배달하는 것도 매우 자신 있어서 뭐 전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소실적 짬이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더라고요. 바로 적응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20여 년 전 알바를 하던 시대와는 완전히 이게 룰이 틀리더라고요.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물건만 가져다 두고 사진만 찍으면 되는 매우 쉬운 일이었어요. 물론 이 일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 2024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이긴 합니다. 지금 막 예전처럼 그렇게 시급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건강과 마인드셋을 위해서 해봤는데 의외로 여기서 매우 큰 가르침과 다시 에너지가 끌어 넘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기로 한 날 하필이면 추운 날이었어요. 예, 그 올해 12월 중에 가장 추웠고 그리고 그건 고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첫날 출근하면서 몇 개 해보고 야 이거 꿀인데? 야 이거 와 즐겁게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던져줬거든요. 그날 밤에 오랜만에 진짜 뒷바퀴 미끄러지면서 양발로 ABS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바로 폭설이 왔는데 김포까지 들어왔는데 김포 태장로 들어갔는데 차선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스키장에서 오토바이 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느낀 게 내가 오토바이 정말 오래 타긴 탔구나. 왜냐면 사실 지금이야 춥고 눈이 오고 뭐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면 배달 안 해도 되잖아요.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하던 시절에는 파트너 개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출근해야 되고 더 악조건에도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경험이 있어서인지 뭐 이쯤이야 하고 시속 30으로 평소 20분 걸리던 구간을 1시간 20분 걸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첫날부터 제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포기할 것 같지만 이거 포기하면 똑같이 해진다. 어제 마인드셋을 확실히 되살려서 작심삼일 안 되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네, 12월 21일 가장 추웠던 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그 배달 후기를 리얼하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잠시 리얼 삶의 현장을 한번 함께 보시죠. 뛰죠 운동할 겸. 여기가 저 위에네요. 돈 버는 거보다 운동이 목적이니까. 운동. 살 빼자. 살이 빠져. 살이 빠져. 살이 빠져.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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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 운동. 살을 빼자. 알차를 타자. 살을 빼서 알차를 타자.
그냥 무조건 다 강남구청형 좋아. 여기서 가는 거야. 무조건 수락이야. 22개만 하면 10만원. 이번에 살을 빼서 알차를 타자. 살을 빼서 알차를 타자. 살을 빼서 알차를 타자. 코어 강화, 코어 강화, 코어 강화. 너는 개 돼지야. 너는 개 돼지야. 길 찾기. 이렇게 계속 하면 됩니다. 네, 배달은 긍정의 마인드. 긍정 기어. 저 이쪽이구만. 어떻습니까? 리얼하지 않습니까? 예, 삶의 현장. 자, 그럼 배달 알바하는 요령 팁들, 이런 것들은 차후 제가 이 오늘 찍은 영상이나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찍어서 이런 걸 부업을 하실 분들, 투잡을 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게, 바이크 타시는 분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콘텐츠는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 투잡을 한번 알바를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일의 우선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투잡으로 이 일을 하면은 그거 뭐 얼마 벌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연봉 1억 이상, 한 달에 1,000만 원이 현찰로 꼬박꼬박 들어오고 대출 없으시고 엔겔 지수가 높은데 그거 다 유지되시는 분들이면 뭐 굳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위험하죠. 반면에 벌긴 벌어도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뭐 내 취미도 하고 싶은 거 줄여서 못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정말 나태해져서 내가 뭔가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해봐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전업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소일거리도 원하시고 집에서 인형 눈 붙이고 뭐 박스 접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적인 일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면은 뭐 자본주의의 사회에 사는 우리로서는 뭐 돈이나 여유, 뭐 경제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건 제가 별도의 저의 재생 목록에 보시면 MC 자세가 전하는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죠. 거기에 따로 콘텐츠로 제작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3일 해보고 느낀 알바 이 장단점을 전격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신 건강이 건강해집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가져지는데 이걸 갖고 하면은 다른 영상을 봤을 때 막 되게 막 사람들 그 음식점에 가두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가서도 픽업할 때도 제가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오가는 말 속에 인사 속에서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내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또 굉장히 즐겁습니다.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해집니다. 일부러 저는 4층 이하는 막 걸어 올라갑니다. 좀 뛰고 거리는.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서처럼 획획되지만 점점 이 운동을 해야겠다는 이 마인드셋, 그리고 내 몸이 그걸 원한다는 걸 해서 계속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가 출근할 때 3-4건 이걸 하고 가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는. 다음 가장 중요한 부수입이 생기죠.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땅 파봐라 10원이나 나오나. 그리고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오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 요즘 특히 경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년 경기는 뭐 더 안 좋은 걸로 예상되고, 야, 현금 캐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지만 어느덧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수입은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알바해가지고 바이크 기취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 콘텐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입이 짭짤하게 생기니까 그것도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걸 하는데 강남이거든요. 제 업장도 강남에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제가 서비스하는 것 중에 또 약간의 요식업적이고 와인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으신 분들 뭐 다양한 니즈를 좀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떨 때 어떤 거 음식을 선호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시간대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힘들게 돈 벌잖아요. 가소비 없어집니다. 저도 사실 조금 가소비가 없진 않는데 이거 생각해보면은 이거 한 건 하느니 못 쓰는 거 싹 줄이지. 그렇게 돼가지고 내 생활 패턴에서 아무래도 이 정신력, 이 마인드셋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죠. 그럼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의 위험입니다.
배달 경험이 없으신 분은 자전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오토바이, 특히나 이날처럼 길이 미끄럽고 이런 날은 100% 사고 납니다. 오토바이에 경험이 없으시면 하시면 안 되고요. 레저 오토바이랑 이 배달 오토바이는 전혀 틀립니다. 예. 발렌티노 노시가 온다고 여기 방배동에서 배달하시는 이분보다 훨씬 잘 탈 수 없습니다. 전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 컨텐츠에서 좀 안전하게 이걸 하시는 분들로 해서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자가정비 영상처럼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멘탈이 박살이 납니다. 예, 멘탈이 쿠쿠다스이신 분들은 박살이 날 수 있어요. 하찮은 자들의 이 직업적 무시가 동반이 됩니다. 제가 외국을 나가도 그랬는데 왜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이 더 그런 걸 해요. 예. 우리가 인종차별 뉴스를 봐도 어디 서양권에서 백인들보다는 남미나 흑인들이 더 많이 동양인들이 인종차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찮은 자들의 이 무시가 굉장히 나를 좀 짜증나게 하는데,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강남권이지만 서초권에 배달을 하지만 저희 또 김포권에도 있고, 그러나 배달을 간 집보다 내가 더 시가가 높은 집에 대출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일절 뭐 멘탈이 박살날 필요가 없죠.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은 생각하시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서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실 분들은 조금 그런 거에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저는 이 단점이 있는데, 제가 좀 승부욕이 있거든요. 이거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게임하는 것 같아요. 미션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션을 하면은 원래 배달하고 받는 페이보다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성공시키면. 그래가지고 그걸 막 하려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달 알바시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달 알바시 왜 사고가 많은지도 제가 3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딸배라고 그 얘기를 듣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자, 첫 번째, 신호 위반. 와, 오늘 하면서 저만 신호 지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레저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 습관이 들잖아요. 신호 위반, 저 이해가 가는 게, 왜냐면 이게 빨리 가야 돼요. 여러 개를 하는 사람 저는 단건만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서 던지고 운동하듯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걸 여러 개 하는 사람은 빨리 가야 되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신호 위반은 하시면 왜 안 좋냐면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오늘만 산 거예요. 신호 위반해서 오늘 사고가 안 났으면 오늘만 다행히 산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 출발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이크 배달하시는 분 사고 많이 났던 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예측 출발하는데 차가 꼬리 물게 하는 차에 부딪혀서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예측 출발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배달 바이크만 아니라 레저 바이크도 무조건, 자동차도 똑같죠. 좌우 살피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거 빨리 간다고 서울 시내에서 저기 멀리 한 개, 두 개, 더 세 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측 출발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묶어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주행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에 쫓기게 돼요. 이게 시간에 쫓기게 되면은 오토바이는 무리하게 탑니다. 근데 무리하게 타고 시간에 쫓기면은, 그러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이게 복합적으로 오거든요. 시야를 넓게 왼쪽 오른쪽 저 멀리까지 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에 쫓기게 되면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갑자기 나오는 차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비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배달 경험이 없다 보면은 내비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복합적으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일할 때는 지도 보고 배달했었어요. 이거 그냥 껌이에요. 왜냐면은 배달 오래 한 사람은 대충 머릿속에 위치가 팍팍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 그냥 목적지 음성만 들어도 어디서 어디쯤, 그리고 내비 보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아닌 분들은 이 내비만 보고 가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는 상황 이런 거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더들 분들 많이 위험하시더라고요. 내저럼한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전거로 먼저 해보시고,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스쿠터로 바이크를 입문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무조건 대형 내저형 바이크를 타듯이 운행을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3일 해보는 후기고요. 어떠셨어요? 제가 다음에 요거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 알바를 하시려는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도 제작할 거고요. 오늘 저의 특이한 체험기 잘 보셨습니까? 사실 첫날 저녁에 배달하던 중에 제가 신호대기 하면서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그래도 그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 와이프도 제 주위 사람들도 이 자세 너는 가진 건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 이 말을 듣고는 그게 최고의 칭찬이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발전해서 뭐 개인 매장도 하나 하고 있고 집도 하나 잘해둬서 아내랑 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1년에 내가 원하면은 한 달 정도 매장을 닫고 또 외국에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고 내 취미생활 재밌게 하고 살고. 그런데 이제 현재 저를 있게 만든 그 어린 시절 고생하던 그 모습, 지금처럼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고 서 있었지만 지금이랑은 다른 마인드였고 다른 환경이었죠. 정말 그때는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던 그때 그 정신력, 그게 생각나니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 거지만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해본 알바였지만 그때와 조금 변해버린 저를 느끼며 정말 나 열심히 살구나 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무언가 삶의 자극과 반성, 그리고 앞으로를 위한 마인드셋을 위해서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 일을 전업으로 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3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딸배라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저렇게 핫하다, 조만간 시온에 가겠구나.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으시라고 봅니다. 한 가정에 가장으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을 때 나는 이래서 이런 거야, 나는 이래서 안 돼, 그런 핑계보다는 아무것도 안 한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거기서 절대 물러서거나 도망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아직 살아있는 나를 느끼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엇이든 더 발전하기 위해 생각과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의 생각이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며 생각하시는 그 길 2024년에는 더 빛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C 자스였습니다.